예, 기울과 지금 기자입니다. 백신 주권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 송도 산업이 있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 송도 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만의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밝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인천시장 등 인천광역단체장과 부천단체장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신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음 팬데믹 때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를 경제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555 전략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 가지 꼽은 중에 바로 바이오 산업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송도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백신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대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백신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였거든요. 한 가지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거나 죽여서 주사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파이저 모더나 백신은 mRNA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mRNA라는 것은 주사를 하면 사람 세포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 세포가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 단백질만 가지고는 감염되지는 않거든요. 바이러스 본체가 있고 그 옆을 바이러스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에 항체가 붙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바깥에 가지고 있는 이 돌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항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NA 바이러스는 주사하면 사람 세포가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진다. 즉 감염되지 않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방법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번에 SK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 이 단백질을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단백질 자체를 만들어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뭐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그걸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지금 mRNA 백신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도 생기고 있고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새로운 방식이 부작용이 훨씬 적은 그리고 더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지방선거 지금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5개의 그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후보 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모를 통해서 전 지역에 전 후보들을 낼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인천 언론인클럽 박기재 의원님, 발언 받아주시죠. 네. 의학으로 출신으로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과학, 정치, 다른 후보들과 식별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인천, 부천 지역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통입니다. 그렇게 선거에서도 아마 설문조사를
1순위 위는 해결 사항이었던 경인 철도와 경인선 지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타에서도 제척이 됐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지하가 시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서 인천부처 시민들이 가장 해결 1순위를 꼽는 두 문제 중에서 특히 이 경인 전철 지하 문제에 대한 기지를 포함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인선 그리고 또 그 경인 고속도로 그게 지금 인천 시내를 관통하면서 시를 반으로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인천의 발전을 지금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 바로 부근이 서면이라고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번화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경부선이 지나고 거기에 철도 공작창이라고 철도를 생산하는 커다란 공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낙후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교통망이 지역의 발전을 얼마나 훼손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하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비용도 사실은 이건 국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의 관문도시 아닙니까? 인천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물류들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관문도시인데 여기가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재원 조달 방법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재원도 조달해야만 한다. 안철수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것 해내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혜옥 인하대학교 부총장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맡고 있는 원혜옥 교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인천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은 30년 넘게 수도권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지정학적 위치상 또는 서울 배후도시로서 그동안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래서 인천시가 민선 7기 들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선언은 단지 시장님의 어떤 의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민선 7기 들어서 인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현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인천시당 사람들과 그리고 또 많은 인천에서 존경하는 석학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사실은 들었던 이야기가 인천 홀대론입니다. 바깥으로 보기는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수도권 규제에 함께 묶여서 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라신 분이 어떤 지금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는 있습니다만 다른 곳을 찾아보면 인구 비례로 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이런 쓰레기 매립지 문제라든지 또 경인선 경인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 홀대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원칙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그게 정당합니다. 폐기물이 발생을 한 곳이 책임지고 매립지를,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새로 찾든지 아니면 수도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 대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확보, 그리고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하나의 중요한 그런 원칙으로 삼아서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텐데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